지금부터 저는 시내버스만 타고 전국을 돌 겁니다. 벌써 올해로 4년차 취준생 백수인 저는 뭔가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시내버스 전국 일주였습니다. 찾아보니 굉장히 많은 마니아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련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콘텐츠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짰고 저는 첫날에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는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 근처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논현역 근처까지 버스를 타고 왔고, 제가 사실 편집을 하느라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너무 오후부터 일정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냥 아예 서울에서 첫날을 보낼까 하다가 이제 알아보게 된 게 만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캡슐 호텔처럼 그 잘 수 있는 공간을 야간 이용권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좀 묵어보고 어떻게 생겼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낮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카페에는 놀거리가 많더라고요. 만화를 보고 음식을 먹고 또 만화를 보다가 그 만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보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2일차 저는 만화 카페가 있던 곳에서 가락시장까지 간 다음 1312번 버스를 타고 바로 천안까지 갔는데요. 조금 치트키를 쓰긴 했습니다. 보통 전국 일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기도를 거쳐서 가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천안에 온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조선총독부 첨탑 잔해를 모아놓은 장소였어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좀 기억하고 이 정기를 살리기 위함인지 상당히 스산한 분위기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뭔가 풀도 되게 무성하고, 와, 좀 무섭다.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니, 일부러 이렇게 조성을 한 거라면 꽤 나름 특색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400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자마자 저는 근처 미나리길 벽화마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딱히 볼 건 없고 평범한 동네 골목 같아서 그냥 바로 근처 시장으로 갔습니다. 조금 오후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문을 곧 닫으려는 가게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호두과자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시장에 딱 하나 있는 가게가 문을 닫아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피카츄 돈가스나 하나 사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동네를 돌면서 좀 놀랐던 게 꽤 슬럼가스러운 동네더라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가게도 보였습니다. 좀 제 고향 동네를 보는 듯 해서 정겨우면서도 별로 그렇다고 딱히 보고 싶지는 않은 광경이었어요. 예. 그리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우 어묵탕이랑 맥주 하나 시켰어요. 근데 아까 바지가 바지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오. 하루 만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천안까지 오게 됐고,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버킷이었어. 20대가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취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았어요. 만약 취준에 성공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고등학생인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어린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벌써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선 다 찾아보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시내버스로 가는 거 아니래. 불가능하대. 근데 내가 불가능해도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그래도 하지 말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3일차, 이날은 무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었어요. 이 날씨에 전국 일주를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밖으로 나와서 710번 버스를 타고 소정리역까지 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깐 편의점으로 피신했고요. 매드맥스 할머니 좀 구경하다가 다시 세종으로 가는 991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곳 정류장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좀 편하게 있다가 바로 대전으로 향하는 B1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대전역까지 도착했고 이쯤
이쯤 되니 좀 출출해졌습니다. 역전인 만큼 역전우동 집에 들어가서 맥모빌 한 사발 땡겼습니다. 대전역에선 다시 급행 1번을 타고 유천동 서대전 농협 쪽으로 갔고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서 서부 종합시장으로 간 다음 34번 버스를 타고 대둔산 휴게소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골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진짜 시내버스 전국일 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대둔산 휴게소는 마리 휴게소지 그냥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매점 하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고산 방면 전주 시민역의 버스를 타고 고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 버스는 정말 시골 노선만을 노는 그런 버스더라고요. 마을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중간에 비포장 도로도 되게 많았는데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기사님이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엉덩이가 좀 까질 뻔했거든요. 그렇게 고산 터미널에 도착했고 여기서 535번 버스를 타고 전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더 이어가 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가 제 본가거든요. 마침 여기에 온 김에 부모님 얼굴 좀 오랜만에 보고 재충전도 할 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걸. 전주 본가에서 하룻밤을 묵은 저는 다음날 밖을 나오자마자 생존 아이템을 몇 개 구매했습니다. 얘네가 없으면 진짜 길 한복판에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 다음 79번 버스를 타고 금산사로 갔습니다. 금산사 정류장에서 꽤 적지 않은 시간 머물렀는데 여기 같이 계시던 아저씨들의 대화가 좀 솔깃했습니다. 현숙 vs 이미자로 토론을 벌이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저씨들은 여러 얘기를 나누셨고 저는 아저씨들의 장인어른에 대한 TMI와 시의원, 도의원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장인어른들 글자요 보통 아니요. 거기 나와서 군산대학교 에? 군산대학교 아유 공연하구나. 학교는 공연하구나. 가지무사 기간은 다 있잖아. 아 부산이야? 쉬었다 가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아저씨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다가 장흥리행 김제 5번 버스를 타고 원평터미널로 갔습니다. 도착한 원평터미널은 좀 정감 있는 시골 터미널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타야 할 버스까지 2시간 넘게 남기도 해서 맛집이라는 근처 중국집에 갔습니다. 여기서 잡채밥 한 그릇 해치웠고요. 그런 다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241번 버스를 타고 정읍동 초등학교 쪽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약 3분 정도 걸어서 만복 슈퍼로 왔는데요. 여기서 타야 할 버스는 특별히 노선 번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정읍, 북흥, 순창행으로 추정되는 버스가 왔을 때 행선지를 확인하고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시골길을 달렸고 용치 상거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근처 용치리 정류장까지 가서 60-1번 버스를 타고 담양 터미널까지 도착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담양까지 오게 됐고 여기서부터는 광주로 가는 버스가 비교적 자주 있는 편이라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놓아서였을까요? 화장실을 좀 다녀왔다가 여기서 버스 몇 대를 놓치고 광주로 가는 311-1번 버스에 겨우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말바오 시장까지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게 제가 사실 F1이라는 블로거분의 루트를 따라서 그대로 말바오 시장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 노선이 알고 보니 숙소 근처까지 쭉 가는 거더라고요. 괜히 먼저 내려가지고 헛수고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들의 루트를 참고하실 때 본인의 사정에 맞게 유도리를 발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덕분에 시장 구경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시장을 구경하다가 송암 47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 잡아놓은 숙소 쪽으로 갔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국을 싸돌아다니는 여행을 하고도 살이 쪄가지고 좀 의아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뭘 많이 처먹었더라고요. 이날도 배달음식 치팅데이를 펼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여행 내내 좀 혼밥 식당이 적은 관계로 저녁은 배달음식으로 계속 처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이날 하루는 광주 근처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갈 곳은 담양에 있는 중록원이라고, 이 여름에 갈만한 데가 사실 대나무 숲에 가면은 좀 시원한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고, 거기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오늘은 좀 널널하게 좀 일찍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아침부터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그렇게 저는 광천 치안센터에서 311번 버스를 탄 다음 담양까지
마을까지 달려서 중록원에 내렸습니다. 중록원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좀 고파서 근처 대통순대집에 들어가 순대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선 바로 중록원으로 가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요. 폭염의 날씨 치고는 좀 선선했지만 그래도 더운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중록원은 여러 영화나 방송에 등장한 곳이더라고요. 알포인트와 1박 2일 등이 여기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걷다가 저는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바로 예전 1박 2일 시즌 1에서 이승기 씨가 대나무 가져오기 게임을 하다가 빠졌던 연못이었습니다. 예능 덕후로서 어릴 적에 이 장면을 무척 재밌게 봤던 저는 사실 중록원에서 이때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돌다가 너무 더워서 실내 전시관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에어컨 바람 좀 쐬다가 숙소로 다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약간 돌아 나왔어요. 근데 이 골목이 꽤나 볼만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버스 하나를 놓쳤고요. 다음 버스를 타고 다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숙소 쪽에 내려서는 근처 터미널에 있는 마트로 가 초밥을 샀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이 초밥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젓가락을 안 챙기는 바람에 숙소 어메니티로 받은 칫솔 2개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원래 젓가락을 사려고 편의점까지도 갔는데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거기서 산 콕콕 스파게티도 칫솔로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날 밤 지금 12시 넘었는데 잠이 안 와요. 이 알렌 소리는 광주에서 부산까지의 대여정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사실상 설치다시피 한 밤이 지나고 새벽 5시 58분경 저는 주안 방면으로 가는 217번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버스를 시작으로 저는 지금부터 광주에서 부산까지 향할 건데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버스를 잘못한 겁니다. 노선 번호는 맞게 탔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제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는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면 6시 정각에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이게 2분 먼저 온 버스였거든요. 저는 조발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탔는데 알고 보니 바로 뒤에 제가 본래 타려던 버스가 오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어딘지도 모를 시골에 낙오됐고 저는 여기서부터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불쌍했는지 기사님께서 기착지인 사평역까지는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 사평역에서 한참 시간을 때우다가 다시 217번 버스를 타고 주암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다음 버스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딱 한 번 택시 찬스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택시 덕분에 원래 계획 시간에 맞춰서 광양농역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8번 버스를 탔는데요. 이 버스를 타면서는 드디어 섬진강 줄기 따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동 5일 시장에서 내렸고 한 5분 정도 걸어서 연화마을 근처 버드나무 정류장에서 16-2번 버스를 탔습니다. 또 한참을 달리다가 옥종터미널에 내렸고요. 여기서 바로 6-3번 버스를 타고 수곡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소국에서 저 긴주로 갈게가. 네, 그쪽으로 해서. 긴주로 네. 그래가 서울로 갈게가. 부산 거쳤다가 이제 부산. 부산에서 이제 서울 가는 거. 기억상한다 하고. 네, 그래서 수곡 면사무소에 내려서는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바로 옆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밥 한 줄 시켜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갑자기 옆에 계시던 어느 할머니께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고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친척집에 왔냐고 물으셨고 제가 여행 중이라고 하자 대뜸 기특하다면서 제가 먹던 김밥을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너무 뜻밖의 호의를 받은 순간이라 진짜 엄청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든든해진 상태에서 저는 342번 버스를 타고 진주 세무소로 향했고 바로 여기서 390번 버스를 타고 금곡 종점으로 갔습니다. 금곡 종점에 와서는 또 다음 버스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웠고 이후 756번 버스를 타고 고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내려서는 고성터미널에서 공룡 구경 좀 하다가 999번 버스를 타고 안정마을로 갔고 다시 안정마을에서 664번 버스를 타고 멋진 통영해양선을 달리다가 북신시장에 왔습니다. 북신시장에서 143번 버스를 타고 거제대교 방면으로 가려다가 반대편에서 탄 걸 깨닫고 다시 내려서 100번 버스를 타고 거제대교로 다시 한번 향했습니다. 그렇게 거제대교를 달렸고요. 거제대교에 내려서는 41번 버스를 타고 거제 해안을 구경하다가 고현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고현터미널에서는 2000번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리다가 드디어 부산에 있는 하단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단역을 왔을 때쯤엔 어딘
어느덧 해가 저물었는데요. 이때가 제가 광주 숙소에서 나온 지 무려 15시간이 흘렀을 무렵입니다. 아직 숙소까지는 가는 길이 남았기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여기서 126번 버스를 타고 구포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148번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숙소에 무사히 도착했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만을 타고 중간에 택시를 한번 타긴 했지만 광주에서 오전 6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시 40분 정도거든요. 거의 장장 얼마야? 16시간 반? 16시간 반이면은 거의 비행기 탔으면 지금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을까. 오늘은 좀 쉬고요. 내일도 좀 부산에서 머물면서 쉬고 모레부터 부산에서 대구까지 한번 가보고 쉴게요. 저는 내일 봐요.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 하루 더 머물며 체력을 충전했고 다음날 부산에서 대구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부산에서 체력을 충전한 저는 부산대역에서 1200번 버스를 타고 양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양산에 도착해서는 조금 걸은 다음 3000번 버스를 타고 울산역으로 갔는데요. 마침 시간이 남기도 하고 배가 고팠던 참이라 여기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313번 버스를 타고 울주에 있는 봉계시장 쪽으로 갔어요. 이곳에 와서는 조금 걸어서 봉계 정류장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을 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로 위에 벌집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벌집을 피해 있다가 500번 버스를 타고 저는 성동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달리면서 경주 시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신라시대 고분도 맛보기로나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동시장에서 내렸고 저는 짬을 내어 잠시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평범한 옷가지와 치킨, 짜장면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300번 버스를 타고 저는 서면 파출소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여행하며 계속 느낀 건데 이런 나무길을 지나칠 때마다 참 눈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경도 최대한 길게 담았습니다. 얼마 뒤 서면 파출소에서 내렸고 저는 여기서 753번 버스를 타고 영천으로 갔습니다. 영천에 도착해서는 좀 걸은 다음 영천 농협에서 555번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거의 1시간을 넘게 달리다가 드디어 저는 동대구역에 도착했는데요. 약 8시간 만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완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광주에서 부산까지 경험해서인지 이번 여정은 비교적 이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아직 숙소까지는 좀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651번 버스를 타고 1시간 가까이 달려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땐 거의 저녁 시간대였어요. 기왕 대구에 온 김에 대구 음식은 하나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무려 뭉티기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요즘 배달 음식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뭉티기를 해치운 저는 다음날 바로 또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대전까지 가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기왕 전국 일주인 거 강원도까지 가보려 했으나 일정 문제로 그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에 필기 시험이 있었거든요. 아쉽게도 편지 시점에서는 뭐 떨어진 시험이었지만 시부레. 어쨌든 대구공업대학교 쪽에서 356번 버스를 타고 만평대거리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약 5분 정도 걸어서 저는 250번 버스를 탔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저는 칠곡에 있는 외관 남부터미널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11번 버스를 타고 양목으로 향했고 저는 정겨운 분위기의 양목 읍내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식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기로 들어가 김밥과 라면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간만에 분식집 라면을 먹으니 참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뭉티기보다도 좀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13-8번 버스를 타고 김천으로 갔습니다. 김천 시외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는 잠시 근처 파리바게트에서 쉬다가 11-6번 버스를 타고 추풍역으로 향했습니다. 추풍역에 도착할 때쯤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폭염의 대가로 내내 비는 안 맞으면서 여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비가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곳 추풍역 정류소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작은 동네 슈퍼가 정류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더라고요. 버스 노선표도 슈퍼 안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치즈냥이가 진짜 겁나 매우 엄청나게 귀여웠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더라고요. 제가 엄청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산책도 좀 했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정말이지 여름이었다를 외치게 했습니다. 추풍역역까지 잠깐 갔다가 해바라기 좀 구경했고요. 이때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영동으로 가는 612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좀 달리다가 영동역에 도착했고요. 이때쯤 되자 추풍역에 있을 때만 해도 조금씩 내리던 비가 아주 장대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무인 카페에서 비를 구경하다가 청산터미널로 향하는 510번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서 버스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시내버스 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삐박질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청산터미널에 도착했고 여기서 521번 버스를 타고 옥천터미널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옥천터미널에 도착해서는 조금 걸어나와 607번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버스를 기점으로 대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0시간 만에 저는 대구에서 대전까지 완주했는데요. 제가 3일차에도 대전역에 왔었는데 6일 만에 다시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그때는 역전우동만 먹고 대전을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는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조금 걸어서 숙소에 도착했고 여기서 저는 또 배달음식 치팅데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여행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서울 가자 이제. 대전 숙소에서 출발한 저는 근처 포토이즘부터 갔는데요. 여행 내내 제 사진을 남기진 못한 것 같아서 뭐 요렇게나마 사진을 남겨봤습니다. 송선문 파이팅! 그런 다음 바로 대전역에서 B1번 버스를 타고 저는 도담동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도담동 정류장에 내리고선 이곳이 3일차에 들렸던 정류장 쪽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991번 버스를 타고 도착한 소정리역도 역시 제가 3일차에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한번 거쳤던 정류장에 다시 돌아오니 뭔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선 다시 700번 버스를 타고 좀 달리다가 방주간 오거리라는 곳에 내렸고요. 방주간 오거리에서 좀 기다리다가 110번 버스를 타고 저는 성안터미널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무척 비가 많이 내렸어요. 얼마 후에 남부지방에서 물난리가 났을 정도로 제가 좀 그나마 비를 피해서 서울로 겨우겨우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성안터미널에서 내렸고 평택으로 가는 130번 버스를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네이버 지도가 알려준 정류장의 위치와 실제 정류장의 위치가 달라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엉뚱한 데 서 있다가 한참 뒤에서야 제대로 된 위치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평택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1199번 버스를 타고 저는 평택 지제역 방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평택 지제역에 온 다음에는 서울로 가는 마지막 버스 M5438번 버스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반 넘게 달렸고요. 드디어 저는 9박 10일간의 시내버스 전국 일주 끝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9박 10일 동안 저는 서울, 천안, 세종, 대전, 금산, 완주, 전주, 김제, 정읍, 담양, 광주, 화순, 순천, 광양, 하동,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부산, 양산, 울산, 경주, 영천, 대구, 칠곡, 김천, 영동, 옥천, 그리고 평택까지 총 30곳의 도시를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부족한 모험심을 기르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시작한 전국일주였는데요. 어느새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낯선이와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 여행 내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기사님들과 몇 번 말을 섞으면서 이런 일도 꽤 재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편집 시점에서 이 여행을 다녀온 지가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요. 현생과 병행하느라 솔직히 편집하는 과정이 매우 귀찮기도 하고 가끔은 버거웠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내서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